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강환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과 원격 저장소 연동, 푸시와 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퍼스널 액세스 토큰, 그다음에 푸시와 풀, 그다음에 패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한 이후에는 GitHub 계정에서 PAT를 생성해 저장할 수 있으며 원격 저장소와 연동해 원격 저장소의 수정을 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저장소와 연동해 원격 저장소의 수정을 패치한 후 병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소의 수정을 푸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접근 토큰, 퍼스널 액세스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2021년 8월 이후에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에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암호를 좀 더 보강한 PAT를 발급받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PAT 발급 설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PAT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성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인증 대신 사용하는 강화된 인증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itHub 계정마다 토큰 생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계정 하나마다 필요하시면 PAT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T를 생성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여러분 계정에 여러분 가장 오른쪽 그 프로필 메뉴를 클릭하시면 맨 하단부에 세팅스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세팅스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왼쪽 맨 하단부를 가시면 Developer Settings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변화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Personal Access 토큰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Personal Access 토큰을 클릭하시면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증을 요구하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래서 암호 인증에는 여러분 아이디에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컨펌 패스워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값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nerate 토큰을 보시면 여러분이 토큰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설정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어떤 것을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PAT의 이름을 하나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PAT가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체크박스 마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리포나 워크플로우, 지스트 정도를 선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퍼블리시 기능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퍼블리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 있는 지역 저장소의 내용을 모두 다 처음에 서버로 올리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마크되어 있는 최상단의 마크를 여러 개 모두 마크를 해주신 이후에 Generate 토큰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성된 토큰은 보시는 화면처럼 GHP라고 하는 이니셜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긴 영문자와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 영문자와 숫자를 여러분들이 꼭 지금 마크가 되어 있는 그 텍스트를 카피할 수 있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하셔서 여러분이 이 카피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장이라든가 여러분이 꼭 저장을 하신 후에 잘 보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화면을 다시 들어가더라고 하더라도 이 토큰이 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들어진 토큰을 꼭 저장을 하신 후에 여기를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장한 토큰을 혹시라도 분실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즉시 이 토큰을 PAT를 다시 생성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계속 생성하는 것도 불편함이 있으실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토큰을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있는 적당한 폴더라든가 아니면 적당한 서버의 저장소에 잘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푸시와 풀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문을 들어갈 때 푸시와 풀로 명기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푸시는 미는 거고 풀은 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푸시와 풀을 사용하듯이 GitHub에서는 지역 저장소에서 원격 저장소로 데이터를 올리는 거를 푸시라고 하고, 그 반대로 원격 저장소에서 지역 저장소로 내리는 것을 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서버에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을 업로드, 다운로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Git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 디렉토리에서 애드나 커밋을 통해서 지역 저장소의 이력 관리를 한 후에 서버 쪽으로 서버의 리포지토리의 원격 저장소에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푸시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자료를 올리고요. 반대로 내릴 때는 풀이라는 걸 통해서 지역 저장소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원격 저장소를 수정한 후 지역 저장소에서 다시 받아오는 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저장소와 이 원격 저장소를 이렇게 연동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원격 저장소에서도 애드와 커밋으로 파일이나 소스가 수정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로컬 리포지토리와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서로 상태가 다른 상태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좀 더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고, 지역 저장소는 그만큼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늦어진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풀을 통해서 이 서버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또 그 반대는 여러분들이 지역 저장소에서 서버로 푸시를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풀이라고 하는 거는 원격 저장소에서 내려받는 거라서 오픈이 되어 있는, 열려 있는 모든 저장소에 풀을 해오는 거는 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풀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푸시는 말 그대로 원격 저장소에 소스를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푸시 중에는 여러분이 로그인을 안 했거나 아니면 권한이 없거나 라고 할 때는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참조 오류 발생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푸시는 간단하게 git push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turn error 403 이런 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인증 오류 발생도 할 수 있죠. 그래서 git push를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이 authentication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발생이 되면은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증에 좀 더 보강을 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참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체크사항을 검토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만일 푸시를 언젠가 성공을 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 푸시가 안 되더라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일반 한번 푸시가 성공이 되면 이렇게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Git 사용자 계정 및 암호 설정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GitHub에서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설정 제어판에서 사용자 계정, 그다음에 자격증명 관리자를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 자격증명 관리자에서 윈도우 자격증명을 클릭하시면 일반 자격증명이 나오고 그 일반 자격증명의 여러 목록에서 Git 관련 자격증명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 암호를 다시 한번 편집한 후 로그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푸시를 다시 트라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서버에서 PAT, Personal Access Token을 이용한 연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PAT의 연결 요청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상황적으로 이거를 요청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서버에 액세스 권한이 있고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푸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명령어를 인지하시고 시도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it 푸시를 하시고요. -u 옵션 U를 주는 이유는 한번 성공한 이후에는 뒤를 치지 않고도 입력하지 않고도 계속 푸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https 그 다음에 이 토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PAT를 제너레이션한 토큰입니다. 그 다음에 github.com은 똑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유저네임 부분에 본인의 계정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접속하고 싶은 원격 저장소의 이름 .git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례로 제가 한번 써놨는데요. git push -u 하고 GHP로 시작하는 하나의 PAT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at을 쓰시고요. github.com 저 같은 경우는 AI7DNN이 계정이니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git-clone.git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격 저장소 git 클론을 접속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git push를 썼을 때 여기 fatal이라고 나오고 authentication failed 이렇게 나와요.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쓰고 명령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명령어가 먹고 정상적으로 푸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푸시를 실습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 PAT를 입력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한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가장 좋은 케이스이고요.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명령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푸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격 저장소에 쓰기 권한이 있으셔야 돼요. 자, 쓰기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계정에 만든 자신의 저장소다. 이면 가능하겠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저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분이 저를 콜라보레이터, 협업자로 등록을 해 준 상황에서는 제가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로컬 저장소에서 수정하거나 남겨놓은 코드 변경 이력들을 원격 저장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명령어는 git push 저장소의 별칭명.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클론을 받아오면 기본적인 저장소의 별칭명이 오리진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물론 이거는 별칭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별칭을 특정한 원격 저장소의 주소와도 매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브랜치명을 써줍니다. 브랜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올리는데 오리진에 탑픽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브랜치명을 적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브랜치명을 올려주니까 여러분이 꼭 뭐 브랜치명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적을 때는 git push origin topic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ush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역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내용을 서버 쪽으로 원격 저장소로 이렇게 올리는 이 과정을 수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push에서 -u 옵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번의 push를 성공한 이후에도 이후에 모든 인자를 생략 가능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git push origin topic 이후에는 한 번 성공한 이후에는 그대로 그냥 git push라고 써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클론이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를 복제한 이후에 다시 지역 저장소에서 파일을 수정하거나 소스를 바꾼 다음에 서버로 올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git push origin topic을 굳이 쓰지 않으시고 그냥 git push라고 입력하셔도 서버에 잘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브랜치를 통해서 원격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나 이 설정 변수 push default를 current로 설정을 하면 항상 이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git config -global push default current라고 설정을 하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현재 브랜치를 올리는 거를 디폴트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설정을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git 클론으로 받은 거는 항상 제가 작업하고 있는 그 브랜치명으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브랜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git push를 통해서 서버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fetch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tch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fetch와 merge를 합하면 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 풀이라고 하는 거는 fetch와 merge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fetch라고 하는 거는 저장소의 정보를 지역으로 가져오는 명령인데요. 다만 지역 저장소에 자신의 저장소에 머지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격 저장소의 정보를 로컬인데 자기 자신의 실제 메인이라든가 이 브랜치로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remove to origin이라고 하는 여기에 복사를 해놔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fetch만 해오면 내 지역 저장소에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꼭 머지를 해 주셔야 변경된 정보를 로컬 저장소의 내용과 병합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오리진, 다시 말해서 서버가 있고 로컬,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풀을 하게 되면 내려받은 것을 자신의 지역 브랜치에 머지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fetch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오리진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에 내려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 이 마스터라고 하는 지역의 자신의 브랜치까지는 병합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병합을 되려면 머지라고 하는 명령어를 따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 데이터가 요 자신의 마스터까지 병합이 돼서 복사된 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하게 fetch와 머지를 하지는 않겠죠. 그냥 풀만 하면 fetch와 머지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면 실제 서버에 바뀐 내용을 확인하고 지역의 병합까지 하는 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병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병합한다는 관점에서는 fetch와 머지를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fetch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합을 하지 않고 가져만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it fetch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git fetch orig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fetch된 내용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git log 옵션 -all, -all line, -그래프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명령어를 LG AG1이라고 써놨잖아요. 요거는 바로 에일리아스를 통해서 명령어의 별칭을 통해서 요 옵션을 붙인 에일리아스입니다. 그래서 git fetch origin 해가지고 오리진에 있는 서버에 있는 내용을 fetch만 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로그 이력을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좀 전에 설명은 제가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메인이라는 브랜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의 메인이 가리키고 있는 헤드는 실제 모든 거의 로그에 두 번째로 밀려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로그는 뭐냐? 바로 fetch에 의해서 데이터가 넘어온 요 데이터가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바로 origin main이라고 하는 브랜치 이름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fetch한 내용을 다시 병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it merge origin main 병합을 해주시면 돼요. 병합은 아까 조금 봤던 이 origin main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통해서 병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it merge origin main 하면 병합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test md 파일이 이 fast forward 방식으로 병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새 라인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렇게 병합이 성공된 이후에 git lgh1 다시 말해서 옵션 -all, -graph,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 하나 전이 메인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메인이 위로 올라가서 이 오리진 메인과 동일한 위치에 지역 저장소에 브랜치인 메인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테스트 md 파일이 바로 지역 저장소인 메인으로 병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격을 포함한 모든 브랜치를 파악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it remove to show origin이라고 치시면 이 오리진 서버 별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서버 오리진에 대한 모든 브랜치를 이렇게 보여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이렇게 up to date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up to date라고 하는 거는 가장 최신의 거와 서버의 최신의 거와 클라이언트의 최신의 것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의미죠. 서로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up to date를 확인하시면 아, 내가 더 이상 풀을 통해서 내려받을 것이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it branch -all 옵션을 주시면 이렇게 메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내려와 있는 오리진에 이렇게 브랜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녹색의 메인이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자신의 브랜치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지역과 원격 저장소 연동 푸시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저장소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git 클론을 통해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복제가 가능할 테고요. 복제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가져오시려면 git 풀을 통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git 클론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오리진이라는 것을 원격 서버와 연동을 시켜놨다고 한다면 이렇게 git 풀 별칭, 그 다음에 가져올 브랜치 네임까지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fetch와 merge의 두 동작을 한꺼번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etch를 한 이후에 이렇게 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머지한 이후에는 뒤에 이 머지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지역 저장소의 수정 사항을 원격 저장소로 올리실 때는 이렇게 git push origin main 또는 git push를 통해서 서버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동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